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에 내린 많은 비로 충북의 피해가 컸습니다. 어제는 오송의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 돌아봤고요. 오늘은 충주와 괴산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청주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임장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비가 많이 왔고 한 주간 비가 많이 내려서 정말 마음을 졸였는데요. 이 괴산의 인명피해도 있었죠. 예, 괴산 지역에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406mm 이상, 특히 15일에만 200mm 이상을 기록을 하며 2명이 숨지고 농경지와 시설에도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15일 오후 2시 45분경 문강면 마을 이장께서 마을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맨홀 정비 작업을 하던 중에 맨홀에 빠지게 되었고, 함께 작업 중이던 아들도 아버지를 구하려고 하다가 함께 맨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사고인데요. 소방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하여 과감하게 맨홀 주변 포장도로를 뜯어내면서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오후 5시 56분경 사고 지점에서 15m 떨어진 지점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렇군요. 그 서초구에서도 또 그런 사고가 있기도 했었었죠. 네. 자, 괴산댐이 원류하면서 이 피해가 더욱 광범위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게 원류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원류 현상이란 어떤 걸 가리키는 건가요? 예, 원류 현상이란 제방이나 방파제 등에서 물이 구조물을 넘어 넘쳐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괴산댐은 15일 오전 6시 30분쯤 원류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였고 16일 오전 9시 22분경 원류 현상이 끝이 났습니다. 괴산댐의 경우 6년 전 이맘때죠. 2017년 7월 16일 충북 지역에 208mm의 폭우가 내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괴산댐의 홍수위 제한 수위를 0.35m 초과 운영하던 중 7개 수문을 동시 개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괴산군 일대 홍수가 발생을 하여 주민 2명이 숨지고 51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147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위 조절 실패 논란이 일면서 괴산 수력발전소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8,000명 가까운 주민들이 또 대피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사실 2017년도에도 큰 사고가 있으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가 하는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예, 이러한 반복적인 자연재해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과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우리는 정부의 대안을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항상 이런 사고에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면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 변화에 귀를 기울이시고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잘 숙지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좀 원류가 되고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되는 상황을 네. 맞닥뜨리게 됐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을 하였다면 네. 주변의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되는데, 이때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는 가까이 가면 안 되겠습니다. 네. 또한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하시고, 만약 도로를 지날 때는 주위를 잘 살핀 후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예상된다면 집안에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궈둬야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날이 상당히 좋고 또 오히려 폭염으로 지금 굉장히 더운 상황이긴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충주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70대 여성이었는데 불어난 물에 사고를 당하셨더라고요. 네, 지난 15일 오전 7시 10분경 충주천 3km 상류 지점인 교연 알림동에서 희생자가 급류에 떠내려가는 걸 보고 신고 접수가 된 건인데요. 신고를 접수한 소방에서는 곧바로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안타깝게도 오후 40분경에 충주시 봉방동 충주천변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네. 경찰에서는 희생자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집이 충주여가지고 좀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또 아침 일찍 또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또 저희 집 앞에 또 작은 천이 흘러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좀 걱정이 컸는데요. 특히나 이 밤에
이 비가 많이 내려서 그 피해가 더 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충주를 포함한 충북 북부권에는 지난 13일부터 평균 36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폭우로 일시 대피자 1,036명이 발생을 하고 공공시설 115곳과 사유시설 93곳 등 208곳이 침수와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고 농경지 104만 제곱미터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충주시 살미면에서는 전력 설비가 유실되면서 285세대가 정전이 되기도 하였고요. 네. 폭우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많은 비가 오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폭우 상황에서는 돌발적인 홍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홍수는 사람들이 반응하거나 대피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양이 포화되어 불안정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노면이 미끄러워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원이 오염되어 콜레라, 이질과 같은 수인성 질병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질병까지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비가 많이 내리게 됐을 때 우리가 잘 대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일단 그 홍수로 물이 넘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밖에 있을 때 홍수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폭우가 내리는데 밖에서 이제 길을 걷고 있다면 갑작스러운 물의 유입으로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하천 주변의 인도를 걷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괴산 맨홀 사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년 8월 여기 제가 직접 현장으로 출동을 했던 건인데요. 네. 서울 서초구에서도 폭우 때 일반 도로를 지나던 남매가 도로를 건너던 중 열려진 맨홀 사이로 빨려 들어가 사망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현장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보니까 길을 건너던 남매가 순식간에 아래쪽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사고 당시 물은 허벅지 정도까지 차 있었고 어두워서 잘 식별이 되진 않았지만 네. 그곳에 맨홀이 있다고는 솔직히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폭우에 불어나는 물은 진흙이 포함되어 있어 투명하지 않기에 바닥면이 식별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 길을 걸을 때 맨홀이 있는 지점은 당연히 피해야겠고요. 맨홀 뚜껑이 이탈된 경우에는 와류가 형성되는데요. 네. 이런 와류, 그러니까 소용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이런 소용돌이가 보이신다면 절대 그 길은 피해야겠습니다. 만약 무릎 높이 이상 물이 차 바닥면 식별이 안 될 때는 가급적 수위가 낮은 지점을 통해 길을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이제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이제 차 안에 있을 때도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보통은 차 안에 있으면 비를 피할 수 있으니까 훨씬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도로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짚어주실까요? 어제는 제가 비상 탈출 장비 및 시트, 헤드레스트를 이용한 창문 파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추가적으로 급류가 있는 교량에서 차량은 수압에 의해서 하천으로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밀려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교량으로의 진입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만약 차 안에 있는 상황에서 차량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면 이미 외부에는 그보다 높은 수위의 물이 찬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네. 따라서 이럴 때는 과감하게 차량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그 여러 가지 그 사고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이 경북 예천에서 그 산사태가 크게 일어나서 마을 하나가 사라질 정도로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산사태가 일어날 때는 또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될까요? 예, 우선 경사면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는다면 산사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물의 증가는 땅속에 지하수가 일정량 이상 초과한 상태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평소에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춘다면 네. 산 위에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 역시 산사태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산허리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는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는 산사태 취약 지역의 주민들은 행정기관에서 안내한 대피 장소를 사전에 숙지하고 간단한 생필품 등 사전 준비를 한 후에 네. 기상 상황 및 행정기관의 연락 상황을 문자, 메시지 또는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네. 산사태 경보가 발령이 되어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정된 대피 장소나 마을 회관, 학교 등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네. 이때 화재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을 하시고 혹시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웃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피 후엔 기상 등 위험 상황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산타스테 경보가 발령이 됐을 때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보도가 많이 된 지역도 있지만은 보도가 되진 않아서 물이 많이 들어차는 어떤 그 건물이나 집 이런 곳들도 있거든요. 집 안으로, 뭐 건물 안으로, 주택 안으로 물이 들어찼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예, 비가 많이 내려 물이 차는 초기 상황이라면 네네. 일단 출입문 틈새로 들어오는 물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해서 수건이나 걸레 등으로 문틈을 막고요. 문과 창문은 모두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행여나 파손된 창문 등은 창문이 혹시나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이나 유리문에서는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되고요. 만약 반지하나 지하주택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는 게 확인될 경우 네.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해야겠고요. 이때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에는 혼자서 문을 개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전원 차단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겠습니다. 네, 이 수마가 휩쓸고 간 후에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수해 복구 작업이 펼쳐지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침수된 주택은 가스 누출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하여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환기를 시킨 후에 가스 및 전기 차단기가 차단된 상태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전문가의 안전 점검을 받은 후에 안전하게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수돗물이나 저장 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수된 차량은 건조에 신경을 쓰셔서 내부에 남아있는 습기 제거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매번 수해 대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구호밖에 없는 것인가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사회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예, 재난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현재까지 수해 대책은 대응과 복구 측면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에는 수해는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방과 대비 측면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안전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법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주말에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네.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그 비 피해가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임장규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어제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성권 리포터 오늘 더위를 사냥하는 분들의 소식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곳에 따라 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 소식이 들리면 정말 이제는 좀 야속하고 또 무섭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내리는 비의 특성이 네.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양이 네. 집중적으로 내려서 피해를 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야겠습니다. 네, 요즘에 내리는 비는 이제 그 극한호우라고 또 표현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이 비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